버지니아의 모든 방역 조치 해제가 2주 앞당겨 시행되면서 한인들의 비즈니스 운영에도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50%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하면서 환자들이 급감해 일상 복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100일간 청소년들의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운전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 PPP 프로그램이 마감됐으나 1차분에 대한 탕감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이제 한 주간 2번의 구직 노력을 입증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실내 인원수 제한 등 그동안 남아있던 버지니아의 모든 방역 조치가 풀렸습니다. 식당에서는 더 이상 인원수에 상관없이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킬 필요가 없는데요. 그동안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인타운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인타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박남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버지니아의 모든 방역 조치 해제가 2주 앞당겨 시행되면서 한인 사회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작은 사업체를 주로 운영하고 있는 한인들은 그동안 각종 방역 조치에 직격탄을 맞아 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제 실내 인원수 제한 같은 방역 규칙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버지니아의 모든 방역 조치가 이제 100% 풀렸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주나 앞당겨서 해제가 된 건데요. 이제 식당 안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또 인원수를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새로운 방역 조치 해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방된 기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전면 개방이 되고 이제 마스크도 자유화는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즐거운 비명을 좀 부르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처해지면. 애난데일의 또 다른 영업장은 포장 음식을 팔고 있는 만큼 팬데믹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외출이 자유로워지면서 직접 포장 음식을 사러 나오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해 먹던 손님들이 안 해 드시고 많이 투고를 해 가시는 분들이 좀 늘었죠. 특히 실내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경우 그간 각종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어떤 제한도 없이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제한 조치가 풀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개척교회지만 이렇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를 비롯한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백신 접종 상황은 순조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인구의 70%에게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워싱턴 지역에서는 메릴랜드가 가장 빨리 이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부로 메릴랜드의 18세 이상 최소 1회 백신 접종률이 70%에 도달했습니다. 버지니아도 수일 이내에 이 목표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최소 1회 접종률은 67.1%로 70% 접종에 이르기까지는 2.9%가 더 남아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이어 메릴랜드주도 주 전체의 실내외 모임에 대한 제한과 식당과 쇼핑몰, 체육관 등의 인원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주의 모든 방역 조치는 해제가 됐지만 버스나 비행기 같은 대중교통, 병원 및 교도소, 노숙자 보호소 같은 혼잡한 실내 환경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민들의 절반이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하면서 환자들이 급감하고 있어 일상 복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이 기대됐으나 6월부터 사실상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빠르게 탈출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미국인 전체 절반을 넘으면서 각종 제한 조치들이 풀리고 경제 개방과 일상 복귀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미국인들은 1억 6,640만 명으로 전체 인구 3억 3,200만 명의 절반인 50%에 도달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들만 따지면 한 번 이상 접종자 비율이 62%까지 올라갔습니다. 파이저와 모더나는 2번, 존슨앤존슨은 한 번을 맞아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은 1억 3,350만 명으로 전체에서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들만 계산하면 접종 완료자들도 51%로 절반을 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접종 비율을 집단 면역의 출발점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동북부와 서부는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반면에 남부는 백신을 꺼려하는 주민들이 많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의 접종률을 보면 버먼트주가 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와이와 매사추세츠는 66%로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와 워싱턴 DC가 57%로 공동 9위, 캘리포니아 56%로 공동 10위, 뉴욕과 버지니아가 55%로 공동 14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미 전체의 거의 절반인 21개 주가 전국 평균인 50%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 49%, 애리조나 46%, 오하이오와 네바다, 유타는 각 45%, 텍사스는 44%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한 번 이상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지아, 테네시, 아칸소 등은 한 번 이상의 접종률이 39%에 그쳐 저조한 접종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미시시피가 34%로 가장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백신 접종이 전체 절반 성인의 60%를 넘기면서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과 사망자들이 현격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하루 신규 감염자는 17,000여 명으로 보름 전보다 46%나 급감했고 사망자는 300명대로 떨어져 36%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제한 조치들이 전면 해제되고 거의 모든 장소가 전면 개방되면서 사업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미국민들도 연휴 여행길에 대거 나서는 등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운전하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안전운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석 달은 특히나 더 안전운전 교육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노동절까지 100일간이 10대 운전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 치명적인 사고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박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의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 데이가 10대 운전자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100일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100일간 청소년의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팬데믹으로 그동안 충분한 주행 연습을 하지 못했던 10대 운전자들이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교통사고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10대 청소년들은 면허를 따기 전보다 교통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청소년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여름방학을 맞아 자유롭게 운전할 시간이 느는 반면 운전 실력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10대 운전자 중 특히 16세와 17세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이 서툴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AAA에 따르면 16세와 17세 운전자의 경우 성인 운전자보다 충돌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3배 높다 밝혔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거나 급제동, 급회전을 시도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할 가능성도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고속도로 안전국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6월 15에서 20세 사이의 운전자 28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밝혔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의 자료를 보더라도 그 어떤 달보다 6월에서 8월 사이 10대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10대 운전자들의 경우 음주운전이 주요 교통사고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2018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10대 운전자 중 24%가 음주운전 상태였고 19%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허가치를 넘겼습니다. 2019년 여름에는 매일 평균 40명의 1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10대 아이들의 음주를 방조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AAA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아기 때부터 모범적인 운전 습관을 보여주어야 하며 10대 청소년들이 운전에 익숙해질 때까지 최소 10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중소업체들에 대한 종업원 급여를 사실상 무상 지원한 PPP 프로그램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으나 지난해 1차분에 대한 탕감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PPP 프로그램으로 1,182만 곳이 8천억 달러나 지원받았으나 탕감 신청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무상 지원이 확정됩니다.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던 중소업체들이 종업원 급여를 지원받아 해고 없이 사업체를 유지하면 탕감받을 수 있는 PPP 프로그램이 5월 말로 신규 신청이 마감돼 사실상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중소기업청은 2차 PPP 프로그램에 배정됐던 2,840억 달러가 5월 초에 조기 소진된 데 이어 남은 80억 달러도 커뮤니티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0억 달러는 각 지역별로 커뮤니티 기관을 통해 소수계와 여성 사업주들에게 별도로 지원되는데 최근 하루에 12만 5천 건이나 신청서들이 쇄도해 마감됐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2차 PPP 신규 신청은 마감됐으나 6월 한 달 동안 신청서들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판정해주게 됩니다. 이로써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업체들에 대한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 PPP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차에 이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차 등 두 차례 시행됐습니다. 두 차례의 PPP 프로그램 시행으로 중소업체 1,182만여 곳에 7,998억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2020년 1차분은 520만여 곳으로 5,212억 달러가 제공됐습니다. 2021년 2차분으로는 668만 곳에 2,777억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차분에 대한 탕감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밝혔습니다. 1차분을 지원받은 중소업체 520만여 곳에 5,212억 달러 가운데 330만 곳에 2,794억 달러는 탕감을 승인받아 무상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탕감이 거부된 액수는 10억 달러로 매우 낮은 비율이지만 아직까지 170만 곳에 1,591억 달러에 대해선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PPP 융자를 받은 중소업체들은 융자 금액 중에 60%를 종업원 급여를 제공하는 데 지출했음을 입증해야 나머지 40%를 렌트비나 사업비용으로 썼어도 100%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가 한 주간 2번의 구직 노력을 입증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직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잡 오퍼를 거부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터 복귀를 거부하고 실업수당에 의존하기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이제 팬데믹 이전과 같이 한 주간 최소 2번의 구직 노력을 입증해야 실업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이번 주부터 실업수당을 청구할 때 그 주간에 최소 2번의 구직 활동을 했음을 입증하는 관련 구직 접촉 정보를 제출토록 의무화시켰습니다. 2번 이상의 구직 접촉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주간의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적절한 잡 오퍼를 제시받고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수당이 끊기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3월부터 일시 중단됐던 구직 노력 입증 요건을 다시 부활시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됐는데도 기존의 일터에 복귀하라는 업주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구직 노력조차 하지 않고 실업수당을 받아온 사례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팬데믹 이전과 같이 구직 노력을 보여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요건을 재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앞서 일터 복귀를 거부하면 연방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랠프 놀담 주지사가 있는 버지니아와 공화당 소속이지만 온건 중도파 레리 호건 주지사가 이끄는 메릴랜드는 그러나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 종료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 27명 가운데 24명이나 주당 $300씩인 연방 실업수당을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에 조기 종료키로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바이든 행정부는 실업수당에 의존하면서 일터 복귀를 거부하는 사태로 고용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반박하고 아직도 팬데믹 이전보다 820만 개 일자리가 적은 수준이므로 연방 실업수당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